저는 한국 연예인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재석이라는 그 코미디언은 제가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 예능을 혐오했고 K-POP 팬들을 비웃었으며 한국 연예인들의 기부를 쇼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은 살아있습니다. 그 위선자라고 불렀던 한국 코미디언 덕분에 저는 미국 LA에서 온 간호사 제니퍼 톰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난 믿을 수 없지만 100% 진실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제 이름은 제니퍼 톰슨, 42살입니다. LA의 시더스 시나이 병원에서 15년째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유요? 제 딸 에밀리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외동딸이에요. 12살짜리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런데 2019년쯤부터 에밀리가 K-POP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악 듣는 정도였어요. 괜찮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방 전체를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하고 용돈을 전부 앨범과 굿즈 사는 데 쓰고 밤새 한국 예능을 보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제가 보기엔 완전히 중독된 거였습니다. 엄마, 한국 진짜 대박이야. 나 나중에 한국 가서 살고 싶어. 12살짜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컴퓨터를 확인했고 그 아이가 한국 연예인들의 팬 커뮤니티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팬들과 영어로 채팅하면서 오빠니 언니니 하는 이상한 단어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앉혀놓고 말했죠. 에밀리, 그만해. 이건 건강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다 가짜라고. 엄마는 몰라. 한국 연예인들은 달라. 그들은 진짜 팬들을 생각해.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연예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에서 저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 MC라고 불리는 코미디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엄청난 기부를 한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어린이 재단에 10억 원 기부, 재난 피해자들에게 5억 원 기부, 코로나 의료진에게 긴급 기부.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전형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네. 세금 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한국 연예인들 다 똑같아. 그때 에밀리가 제 어깨 너머로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유재석 오빠는 진짜야.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기부하는 걸로 유명해. 기자들이 나중에 알아내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다 홍보용이야. 엄마는 정말 편견 덩어리야. 한국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에밀리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재석에 대한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많은 기부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꾸준히. 그래,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거겠지. 쇼야, 쇼. 어차피 다 세금 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제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한국 중독을 끊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갔죠. 한국 예능 시청을 제한하고 굿즈 구매를 금지하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에밀리와 저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2020년 에밀리가 13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톰슨 씨, 에밀리는 즉시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매칭되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어요. 국제골수 기증자 은행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을 수도 있다니. 우리는 미국, 유럽, 전 세계 골수 은행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와 매칭되는 기증자는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2021년 3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톰슨 씨, 한국골수은행에서 매칭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골수를 운송하는 비용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쉽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국제 운송이 더 어려워졌고요. 비용은 약 15만 달러였습니다. 제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간호사였고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제게 그런 돈은 없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딸을 살리기 위해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에밀리의 한국 팬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에밀리를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골수 기증자가 나왔는데 운송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에밀리의 온라인 친구들, 대부분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10대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즉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에밀리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작은 돈이지만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모인 금액은 겨우 8,000달러였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에밀리의 한국 친구 중 한 명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니퍼 아줌마, 저희가 한국 방송국에 에밀리 이야기를 보냈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방송국이 외국인 아이 하나 때문에 신경이나 쓰겠어? 그런데 3일 후 제 이메일로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에밀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프로그램. 톰슨 씨, 저희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에밀리를 위한 특별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이것도 결국 시청률을 위한 쇼 아닌가. 그래도 저는 승낙했습니다. 에밀리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2021년 4월 런닝맨 팀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이 직접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밀리는 13살 소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지금 한국에서 온 골수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시간 만에 15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시청자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국 소녀를 위해 자신들의 돈을 기부한 겁니다. 10달러, 50달러, 100달러.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톰슨 씨, 유재석 씨가 개인적으로 5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과정의 모든 행정적 절차를 자기 측에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재석 씨는 이 기부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톰슨 씨께는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에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재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골수는 특별 의료 운송편으로 한국에서 LA로 왔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에밀리는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저는 간호사면서도
내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한국에서 선물이 배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에밀리가 좋아하는 K-POP 앨범, 한국 과자, 손편지들, 그리고 런닝맨 멤버들의 사인이 담긴 응원 메시지. 에밀리는 그 선물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한국 사람들은 진짜야.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어요. 에밀리가 회복되면서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골수를 기증한 그 한국 사람은 누구일까? 국제골수 기증은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년 후 양측이 동의하면 신원을 공개할 수 있어요. 2022년 5월 저희는 기증자의 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8살 한국인 남성 이준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방송 작가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런닝맨의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작진을 통해 연락이 닿았고 저희는 화상통화로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준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말한 사실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골수 기증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 유재석 선배님이 런닝맨 팀 전체에게 골수 기증 등록을 권유하셨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유재석이 그랬다고요? 네. 선배님은 본인도 20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 대부분이 등록했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에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재석은 TV에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조용히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에밀리 사연이 방송에 나왔을 때 선배님이 작가들 단톡방에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해주는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하지만 조용히, 진심으로.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도 익명으로 기부에 참여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톰슨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선배님이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톰슨 씨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골수 운송 비용 15만 달러요. 시청자 기부금으로 모였다고 했죠? 사실 그중 10만 달러는 유재석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겁니다. 익명으로요. 뭐라고요? 네. 선배님은 시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대부분을 채우고 나머지만 시청자 기부를 받은 거죠. 하지만 이걸 알리면 시청자들의 선한 의지를 가로채는 것 같아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쇼를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금 공제 때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외국인 아이를 위해서. 준호 씨, 제가 선배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선배님은 사양하실 거예요. 항상 그러시거든요. 당연한 일 한 건데 뭘 고맙다고 하냐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선의가 모인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한국이었어요. 그토록 혐오했던 나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준호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SBS 방송국으로 데려갔어요. 톰슨 씨,
선배님께서 결국 만나주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안 된대요. 개인적인 만남으로만. 물론이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 문이 열리고 유재석이 들어왔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씨. 에밀리, 건강해진 모습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유재석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한 일이 없어요. 한국 시청자분들이 준호 작가님이 한 일이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했는지. 유재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톰슨 씨,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운이 좋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에밀리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제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에밀리가 앞으로 나가 유재석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저 오빠 팬이에요. 영원히 팬일 거예요. 유재석은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에밀리.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날 우리는 런닝맨 녹화 현장도 구경했고 다른 멤버들도 만났습니다. 모두가 에밀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준호 씨, 에밀리의 생명을 살린 그 작가님과는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말했어요. 에밀리가 건강하게 한국에 온 걸 보니 제가 한 선택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한국의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혐오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무지와 편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고 친절했고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그는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경험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해외 매체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코미디언이 미국 소녀를 구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유재석의 선행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여전히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한 거예요 라는 짧은 코멘트만 냈죠. 그게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제 LA에서 한국문화홍보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 기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유재석처럼, 준호 씨처럼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지금 16살이 되었고 완전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K-POP과 한국 예능을 사랑해요. 이제 저도 함께 봅니다. 런닝맨은 우리 모녀의 주말 루틴이 되었죠. 가끔 에밀리가 말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한국 싫어했던 거 기억나? 응. 엄마가 정말 바보였지. 아니야, 엄마. 엄마는 몰랐던 거야. 이제 알았잖아. 네, 이제 압니다. DJ님,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혐오하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직접 경험하면 그 편견은 사라집니다. 유재석이라는 한 사람의 선함이 제 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나아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선은 조용합니다. 선은 카메라를 찾지 않습니다. 선은 그냥 행해집니다. 유재석 씨,
당신이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제게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당신은 진짜 국민 MC가 아니라 세계의 MC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